민감국가 지정, 보수권력 핵무장론 계엄이 부른 외교 대참사. 야, 진짜 죽탱이 한 방 날리고 싶다 진짜. 와, 바이든 좋아하는 거 봐. 내가 바이든이라도 좋겠어. 호구 하나 해가지고 노래나 쳐 부르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정말. 미국 정부가 원자력과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이 지금 됐어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보수 진영에 확산된 핵 무장론,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적이었다. 자,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입니다.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 바이든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자, 1월 초에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3월에 돼서야 확인한 거예요. 이 무능한 정권을 어떻게 할 거야? 환장한다니까. 자, 민감국가는 단계에 따라 기타 지정국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고, 위험국가, 중국, 러시아, 테러 지원국가, 북한, 시리아, 이란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타 지정국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등급이 낮은, 제일 낮은 등급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타 지정국가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아무 때나 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외교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타 지정국가니까 별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 말긴 1월 초에 이번 조치가 결정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보도를 했다. 결국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고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1월에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모르고 있다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니까 우리 민간국가 지정됐네?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는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석열의 발언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을 계속 주시해 왔다. 알고 있었는데 짬시키고 있었을 듯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 새끼들은.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자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핵자강론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12월 3일 윤석열 이 도라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실망감, 한국의 국내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의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으로 보인다. 군비통제협회 데릴 킴볼 사무총장 로이터에다가 뭐라 얘기했냐. 윤석열과 한국 정치인들의 도발적인 발언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핵 확산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신중하게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렸다. 한국을 핵 확산 민감국가로 올리게 되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을 받을 어떤 가능성도 배제된다. 이제 끝난 거야. 저는 이 핵연료 재처리 이거는 허락받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끝났어요. 이제 이것도 안 됩니다. 민감국가가 지금 돼 있어서 날라간 거야. 누구 때문에?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이 벌어지들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제 날라갔어. 자, 민감국가가 지정된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와 연구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미국 국립연구소 한 연구자는 개인 목적이든 출장이든 한국에 갈 때는 연구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고 컴퓨터 등도 가져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미국 국립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참여가 어려워진다. 한미 간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논의해야 한다. 자, 이 민감국가 지정은요, 그냥 미국 정부 내에서 매뉴얼처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 이쪽하고 뭔가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무조건 밀리게 되는 거고, 한다 그래도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겠냐고요. 정부는 당연히 그렇죠. 그럼 민간 기업들은요? 안 해버려요. 아예. 뭐하러 하겠어. 한국이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국립연구소의 연구자들 한국에 올 때마다 승인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아예. 그러니까 기술 교류 자체도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민간 국가 지정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외교 참사를 일으켜놓고 뭐라고 하냐. 권영세, 미국이 민간 국가를 지정한 게 뭐 때문에? 친중 반미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인이다. 진짜 이것들은 인간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 아닙니다. 윤석열이 미국에 갔을 때 하버드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가서 대통령이라는 놈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민간국가 지정을 안 해? 안 하겠냐고. 거기다가 계엄까지 처하고 앉아있는데 안 하겠냐고. 근데 뭐 이재명 때문이라고? 친중 반미인 이재명이 유력 대권주자여서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고? 이게 사람 새끼가 맞습니까? 이것들이? 이게 맞아요? 이게? 정말 너무 뻔뻔하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결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장론 보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도 탈퇴해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하며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도 묻고 싶다. 되겠냐고요. 대한민국 방위비 분담금 분명히 트럼프가 더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돌파했냐. 미국 무기를 어마무시하게 사주는 조건으로 조금 올려주는 걸로 협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협상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뻥카를 치고 올리면서 들어올 거예요. 협상 카드죠. 그럴 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해주면 좀 올려줄게. 이런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카드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순간 이 카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방위비 올려달라고 할 때 뭘로 딜을 할 거냐고. 주고받고 할 게 없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외교 대참사고, 이거는 돈하고도 직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때문이다? 아이고 진짜 나가 죽어라. 진짜 나가 죽어. 국민의힘 진짜 니들은 답이 없다. 답이 없어.